안녕하세요. 책TV 신현입니다. 이게 또, 마이크가 맨날 속색이고, 맨날 마이크 준비를 좀 하고 진행을 하라고 맨날 욕을 얻어먹어서. 책TV 시작합니다. 오늘 두 가지 영상 하나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로는 박건수 회장님 인터뷰 2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방은 복지의 부분들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야, 이거 복지의 문제네요, 문제. 이번 달이 복지가 9만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복지가 나온다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나올 예정이죠. 나올 예정인 것 같은데, 9만 원이 넘는다고 그러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9만 3천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거의 이미 책정이 돼서 부과가 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조합이 복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시점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저번 달에 7만 3,200원인가 나왔죠. 7만 5,200원인가 3,200원인가 나왔고, 이번 달에 지금 9만 원이 넘게 나오는데, 복지에 대한 관련을 나가고 안 나가고를 지금 안 나가길 물떠놓고 고사 지내고 있을 시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빠져나가든 안 나가든 간에 이 복지화를 안정시킬 방법을 분명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복지회가 안정이 안 된다면 뱅크런이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도 위험 수위는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복지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상한선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상한선은 7월달 조합 회보에 밝혔듯이 5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받아 나가시는 분들의 복지 점수를 전부 다 가점으로 하면은 상한선은 6만 9천 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만 원은 일단 내시는 분들이 날아가는 돈이에요. 내는 사람은 5만 9천 원이고 받아가는 사람은 6만 9천 원씩 받고 있으면 그건 만 원은 누군가는 손해 봐야 될 부분들이고 정말 자명한 이야기고, 근데 더 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 만 몇천 원을 더 걷었고 이번 달에 지금 9만 3천 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6만 원, 3만 원, 3만 원, 3, 4천 원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돈으로 지금 날아갔습니다.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걷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확정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번 달에 예측대로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9만 3천 원 정도 얘기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5만 9천 원 이상은 못 받는다는 이야기고 5만 9천 원 이상 걷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3만 4천 원 이상 좀 더 걷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50% 선이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폭파 직전이라고 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대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6만 9천 원, 만약에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20년, 그러니까 가점의 기준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달에 6만 9천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9만 3천 원이라고 잡으면 2만 한 3, 4천 원은 그냥 버리는 돈입니다. 그냥 버리는 돈이에요. 못 받는 돈이에요. 이것은 기본에 원금 둘째 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내가 부었던 돈 둘째 치고, 만약에 이번 달에 9만 3천 원을 붓게 된다면 이미 2만 3천 원은 2만 3천 원, 2만 4천 원 이 정도의 금액은 이미 날아간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만 3천 원, 2만 4천 원 라고 계산을 하면 2만 4천 원 계산하겠습니다. 9만 4천 원, 지금 9만 3천 원 이야기하고 있고, 그 2만 4천 원에 대한 계산은 지금 현재 복지의 가점으로 최대 많이 받을 수 있는 돈이 6만 9천 원이고, 이번 달에 걷는 돈이 9만 3천 원이라고 한다면 2만 4천 원의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2만 4천 원이라 하면 곱하기 5만 명입니다. 그냥 편리성으로 5만 명이면 12억 그냥 날아갔습니다. 12억. 12억이 그냥 날아갔어요. 조합 뭐하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조합원 돈이 무슨, 이 이야기는 나중에 내가 20년을 부어도 다 받는다는 전제하에 지금 말씀드리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설정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설정을 해도 12억이 지금 9월달, 8월달에 날라갔습니다. 우리 조합원님들의 돈이. 그러면 이 조합은 대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책이라고 나오는 것이 더 기가 막힙니다. 이번 달에 많이 나갔기 때문에 많이 걷습니다. 다음 달에 덜 나가면 덜 걷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책을 대책이라고 내놓으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안 나가게 물 떠놓고 고사 지내는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많이 나가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스페이스님. 이 복지에 이거 지금 엄청난 문제가 터졌습니다. 요즘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달에 조합원님들의 12억이 그냥 날아갔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 다음에 아무런 보장도 없이 일단 이 금액은 12억이 날아가는 금액은 전혀 받을 보상이 없습니다. 지금 나가시는 분들이 이미 받아가서 나가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막을 방법도 없고 이건 뭐 추적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 금액이 12억이 그냥 날아갔습니다. 이번 달에만 그렇습니다. 저번 달에 1억 몇천, 만 몇천 원 받아가셨으니까 한 저번 달에 한 7, 8억 정도 날아갔어요. 그럼 한 20억 정도 그냥 날아갔어요. 여기 조합원. 아무리 조합원 돈이 눈먼 돈이라고 할지라도 조합원이 지금 한 달에 막 10억씩, 20억씩 이렇게 그 나가고 조합원님들한테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는데 이건 받을 길도 없는 돈이에요. 받을 길도 없는 돈입니다. 이거 왜 제가 받을 길도 없는 돈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가점이 높아도 6만 9천 원이 한계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걷는 건 막 7만 몇천 원씩 걷고 이번 달에 9만 몇천 원 걸으면 이 20년을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 6만 9천 원 이상 못 받으니까 9만 원 걷으면 2만 원 갭 생기잖아요. 2만 원을 못 받는 돈이에요. 아무리 뭐 복지회가 하늘이 뭐 하늘 땅 결당 된다 그래도 이것은 못 받는 돈입니다. 복지회 회장님, 복지회장이신 국회이사님 설명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리는 건지 맞는지 그 응답하라 요즘 잘 하시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그거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 얘기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사태가 이렇게 벌어져서 조합원들이 장사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달에 10매덕씩 조합, 이건 뭐 조합비도 아니고 무슨 10매덕씩 그 조합원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는데 이걸 지금 가만히 바라만 보고 계시면 어쩌자는 이야기입니까? 조합에서 대책을 만드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빨리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또 특시TV가 맨날 왜 니들은 자꾸 이런 거 얘기하느냐 그러는데 아니 조합원들한테서 3억씩 잡아도 지금 3만 원씩 잡아도 그 15억이라니까요. 3만 원이 더 3만 원 6만 9천 9만 9천 한 3만 원까지는 안 걷겠군요. 2만 원 4, 5천 원 거면 한 10한 2, 3억 몇십 매덕 지금 날라가 10매덕이 그냥 날라가고 있는데 그걸 본인 돈 안 날라간다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2달째 이 사태 벌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9월 달에 이 사태가 또 벌어지게 된다면 뱅크런입니다. 이거는. 안 그래요? 받지도 못하는 돈을 자꾸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한번 우리 국철이 사장님한테 공식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그 받을 수 있는 돈인지 없는 돈인지 명확하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설프게 얘기 뭐 국철이 사장님 그 말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 그런 화법을 좀 자주 구사하시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뭐 퇴직금 같은 전별 위로금이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라니까요. 퇴직금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퇴직금은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에 회사에서 퇴직연금이라고 따로 별도로 금융회사에 돈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또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들 제가 뭐 금융상품에 대한 그 약관까지는 안 살펴봤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그 금융회사가 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마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거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같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법적으로 보장돼 있습니까? 이직위로금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조합이 망하더라도 이직위로금은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없는 돈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있다. 아니면 금액이 얼마 있다. 라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조합원들한테 밝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받을 수 없다면 그건 대차액을 만들어 주셔야죠. 받을 수 없는 돈을 그러면 예를 들어 조합이 망하거나 뭐 조합이 망한다는 소리는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만 뭐 기약 없는 돈을 10년 후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조합원님들이 10년, 20년 지금 들어오신 분들 또는 뭐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 5년 미만에 들어오신 분들은 최소한 10년 이상은 하시려고 개인택시를 구매를 하셔서 운행을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10년, 20년 후에 받을 수 있다는 장담 하십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 되시죠. 근거로서 이야기해 되시지 뭐 국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요. 뭐 은행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은행과 협의를 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밝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뭐 조합원들한테 3만 원이면은요, 그 5만 조합원이 모이면 15억입니다. 한 달에. 그러면 1년이면 200억 돈 가까이, 18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돼버리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6만 원, 9만 원씩 낸다 그러면 어마무시한 돈이 돼버려요. 9만 원씩 낸다 그러면 얼마냐 하면 1인당 9만 원 잡으면 이번 달 9만 원 청구된다 그러니까 9만 3천 원 청구된다니까 9만 원으로 계산 잡습니다. 45억이에요. 45억. 그러면 1년이면 550억이라는 얘기예요. 550억이라는 돈을 지금 그 받을 수 있는지 못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답을 못 하시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우리 조합원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거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돼요. 받을 수 있는 돈이다. 받을 수 없는 돈인데 그냥 잔별 위로금이다. 이거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참는 것도 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놔두는 것도 한도가 있죠. 한 달에 9만 원씩을 가지고 가면서 이번 달 지금 9만 원, 9만 3천 원 예상되고 있다는데 또 9만 3천 원이 안 나온다 그러면 정정방송 하겠습니다. 9만 원 돈이 안 된다 그러면 정정방송 하겠어요, 제가. 그런데 뭐 9만 원이라고 좀 책정돼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로 말씀을 좀 드리면 9만 원씩이면 한 달이면 이번 달에 지금 45억 얻었단 말이에요. 45억을 지금 나가시는 분들한테 다 줬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또 저분들한테 이미 다 지출을 했다는 얘기, 줄 돈이라는 얘기. 이미 저분들을 받아 나가시는 분들은 다 나가셨다는 얘기입니다. 1인당 2천만 원이면 230명 정도 나가셨네요. 그렇죠? 9만 원이고 그렇죠? 아니구나. 그렇죠. 9만 원 곱하기 5만 명 하면 그냥 쉽게 5만 명입니다. 그러면 45억인데 나누기 2천만 원 보통이거든요. 그럼 225명 나갔다는 얘기네요. 225명 나가서 지금 9만 원이 나와서 헤매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조합직책자 되시는 분들, 복지에 관련되시는 분들 해명하셔야 돼요. 이건 빨리 해명하셔야 됩니다. 빨리 해명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저번 달에 7만 2천 원인가 7만 3천 원 거두셨죠. 이번 달 9만 3천 원. 2만 원 올랐어요. 한 달 만에. 근데 문제는 2만 원이라는 돈이 아무도 받지 못하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저거는 누구도 못 받는 돈입니다. 저 2만 원 갭은. 6만 9천 원이 상한선이고 그 다음에 더 걷는 돈은 아무도 저거는 아무도 책임 못 지는 돈입니다. 아무도 책임 그냥 허공에 날아간 돈이에요. 이미 나가서 받아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남아있는 분들한테 5만 원이고 6만 원이고 7만 원이고 9만 원이고 계속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거둬야 될 것이냐. 나가시는 분들한테. 남아있는 분들 그거 계속 용납을 하시겠느냐. 문제는 내가 100% 받아나갈 수 있다면
그나마 또 어떻게 되겠습니다. 또 뭐 이자가 붙든지 말든지 원금이라도 어느 정도 100% 보장이 돼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동안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원금에 대한 확정이 없지 않습니까? 확정이 있습니까? 복지회가 유지되는 한 가능합니다라는데 유지 안 되면은요. 뭐 은행도 망하는 상황에 지금 복지회라고 안 망한다는 그 장담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를 갖고 오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8.15 부재처럼 무슨 뭐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고 국회와 협의하고 있고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두루뭉실적인 얘기를 왜 동가견을 이렇게 희미하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20억 거두실 땐 칼같이 엠빵으로 하셔갖고 6,800원씩 거두시는 분이 이것은 동관계는요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회를 협의를 하시면 어느 분이랑 협의를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밝히셔야 될 부분들이고 제가 복지회 공개적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원금 보장되느냐 이자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 문제입니다. 원금이 보장 안 되는데 이자 아마 달러 이자 보통 다단계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자 많이 줄 테니까 뭐 원금 얘기는 안 하고 다단계가 보통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 오만 조합원의 복지회가 지금 다단계하고 똑같은 사이즈나 똑같은 그 뉘앙스나 그런 시스템으로 흘러가서 되겠습니까? 저는 뭐 우리 조합은 절대 그런 조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에 충분한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원금이 정확하게 보장이 될 것이냐 이거 해명해 주셔야 될 거고요. 두피에 기생하며 알을 까고 있는 곰팡이균. 이 녀석이 각종 두피 문제의 주범입니다. 두피를 갉아먹으면서 떨어져 나온 각질이 바로 비듬이고 피지를 먹고 싼 시큼한 오물이 산화되어 머리에 묻으면 머리가 떡지고 비린내가 나는 거죠. 곰팡이균인 말라세제아는 피지, 땀, 각질을 먹으며 머리에 기생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머리를 감아도 저녁만 되면 정수리 비린내와 비듬을 달고 사는 사춘기 자녀부터 두피의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탈모 고민을 시작하는 30대 초중반, 갱년기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모발이 급격하게 얇아지는 40대 중년층까지 결국 곰팡이 균의 활동을 억제해야만 두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균의 활동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피지와 두피를 갉아먹어서 두피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모낭을 잡아주는 두피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머리카락이 빠지기 쉬운 환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샴푸를 골라야 할까요? 샴푸를 고르실 때는 3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샴푸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첫째, 곰팡이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유효 성분이 있는지. 둘째, 피지 조절 성분이 들어있는지. 셋째, 저자극 약산성이며 알러지 유발 성분이 없는지. 시중에 판매 중인 여러 제품을 조사하고 직접 분석한 결과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제품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리뷰할 제품은 이사의 에퓨놀 바이옴 샴푸입니다. 선정 이유 첫 번째, 높은 항진균성입니다. 항진균이란 곰팡이를 잡아준다는 뜻인데요. 대부분의 샴푸는 항진균성이 약한 단일 조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샴푸는 3가지 균 억제 성분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해서 에퓨놀 바이옴이라는 독자 성분을 개발해 세정력을 높였다고 합니다. 특히 에퓨놀 바이옴 성분 중 하나인 피록톤 오라민은 강력한 항진균 성분으로 모발 빠짐을 방지하고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기능까지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이 깐깐한 유럽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성분인데요. 여기에 비듬 억제 성분인 징크 피리치온, 피부 감염 치료에 쓰이는 클린바졸까지 배합되어 있어서 에퓨놀 바이옴 샴푸를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피지를 걷어내는 특허 성분이 있고 저자극 약산성이고 알러지 유발 향료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제 머리에 직접 테스트 해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자가 얼마가 붙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또 복지회가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존속이 가능하느냐 그거 밝혀주셔야 돼요. 이대로 끌고 간다 그러면 그냥 절단 나는 겁니다. 이대로 끌고 가면 절단 나는 겁니다. 왜? 9만 원씩 누가 내겠느냐고요. 상식적으로. 이대로 끌고 가면 절단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연 지금 현재 뭐 이번 달 9만 몇천 원이면 225명 나가서 저렇게
9만 원씩 나오는데 뭐 300명, 500명 지금 모빌리티 쪽에서 1000대씩 드러내고 500대씩 드러내면 그러면 지금 곱하기 2가 되면 18만 원, 20만 원씩 나오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 그 대비책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밝혀주셔야 됩니다. 세 가지 질문드립니다. 원금 보장되느냐? 그 다음에 10년이고 20년이고 전속이 가능하느냐? 세 번째, 앞으로 220명, 200명 정도 나갔을 때 이렇게 흔들리는데 300명, 500명 나갔을 때 대책이 있느냐? 그 대책 갖고 나오셔야 돼요. 이 세 가지 답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셔야 됩니다. 이 조합원님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들으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원금이 보장 안 되는 돈을 10년, 20년을 어떻게 붓습니까? 누구 말을 믿고 붓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원금이 보장이 된다면 지금 국처리 이사장의 개인 돈이라도 분명히 쓰셔서 각서 쓰셔야 됩니다. 각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겨서 터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안녕하십니까 신구루님. 말씀하신 아프다고 해서 곪는다고 해서 그걸 놔두고 그냥 놔두면 어떡합니까? 치료를 해야죠. 터지기 전에 치료해야 됩니다. 근데 저한테는 치료할 권한도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고 그냥 질문할 권한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터지기 전에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 대답을 안 해주시면 이거 결국은 터진다는 소리밖에 안 조합원들은 그렇게까지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금 보장이 안 되고 앞으로 향후 20년, 30년, 10년, 20년, 30년을 부어라. 나가시는 분들 여태까지 고생하셨으니까 퇴직 위로금, 퇴직 위로금에 대한 부분들도 정도껏 퇴직 위로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십시일반으로 걷어내는 것도 어느 정도껏에 대한 부분들이 한 달에 돈 10만 원씩 내는 돈을 어떻게 그걸 퇴직 위로금이라고 내라고 그러세요? 한 5천 원씩 만 원씩 낸다 그러면 그나마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10만 원씩 내라는 걸 퇴직 위로금이라고 당신네들 받아나갈 때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하시면 받아나갈 수 있다는 근거를 대시라고요. 그래야 앞뒤가 말이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인당 만 원 정도 내라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 선배님도 한 달에 돈 만 원 정도에 보태드리는 거에 대한 부분도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합에서 얘기를 해주셔야죠. 맨 무슨 뭐 8.15 부재 어떻게 되었든 8.15 부재는 솔직한 얘기로 다음 달에 해도 됩니다. 그 다음 달에 해도 되고. 그런데 복지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터지면 5만 조합원이 다 죽어요, 이거. 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냐고요, 도대체. 그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택시TV는. 우리 조합원님들을 대표해서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원금이 보장이 되느냐. 그 다음에 10년, 20년 존속이 가능하냐.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00명 나가는데 200여 명 나갔는데 저런 9만 원씩 걷는 사태가 나오면 500명씩 300명씩 나가면 가능하느냐. 이것을 두루뭉실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두루뭉실 얘기하시면 이 돈관계에 대한 부분도 두루뭉실 얘기하시면 큰일 나시는 거예요. 돈관계는 이런 짜리 하나까지 다 맞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돈관계를 제일 사람 관계 중에 제일 그 사람이 뒤가 구린지 안 구린지를 살펴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돈 거래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알아요. 돈을 15,000원 빌려가 놓고 12,000원만 주고 야 10,000원 좀 넘게 빌려갔잖아. 이러면 그 사람하고 놀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하고는 돈 거래 안 하고 그런 사람하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희미하면은요, 돈을 이거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 미당 안 닦은 것처럼 그렇게 두루뭉실 넘어가 버리면 그것은 그 사람은 모든 게 희미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조합은 절대로 그러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조합은 다단계식으로 복지회를 운영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원금이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된다 그러면 큰일이죠. 원금 안 된다는 보장은, 원금이 보장이 안 된다는 돈을 그냥 복지회가 유지되는 한 나가실 때는 받아 나가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건 절대 안 되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0 몇십 명 나가서 지금 9만 몇천 원이면 300명, 500명 나가는 사태 벌어지면 그때는 감당하실 수 있는 건가요? 65세 정년 남아있고, 65세 자격유지 남아있고요. 70세는 그나마 매해 받습니다. 이거 안 나가겠다고, 나가지 마시라고 물 떠놓고 비는 이런 형태로, 아니면 다음 달 되면 안정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안정화에 대한 방안은 다음 달은 적게 나갈 겁니다. 이건 조합원을 바보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바보입니까? 조합원님들? 우리 조합원님들 우리 바보냐고요. 그러면 다음 달에는 안정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안정화에 대한 방안은 뭡니까? 그러면 예, 다음 달에는 적게 나갈 겁니다. 이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런 대답이. 다음 달에 적게 나가든 예를 들어 1000명이 뛰쳐나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 조합의 할 일 아닌 건가요? 1000명이 나가더라도 1000명이나 봐야 5만 명 중에 몇 프로에 2%잖아요. 2%. 2%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0명이 뛰쳐나가면은요, 5만 명 조합원 중에 2%입니다. 그러면 10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개가 사라진다고 해서 그 98개가 흔들린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나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 말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100만 원 월급을 받는데 2만 원이 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생활비가 빵꾸가 나요. 그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자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지금 우리 복지는 그런 구조예요. 5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1000명이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는 것도 지금 아예 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새로 들어와요. 근데 유지가 안 돼. 그러면 그 제도는 무서운 제도죠. 그러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제가 생각할 때는 원금이 만약에 어느 정도 은행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쌓여 있지 않는 이상 이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봐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자고요. 내가 100명 조합원 중에 2명 빠져나가는데 98명이 흔들려갖고 자빠져버리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러면 그 제도가 합리적인 제도고 그 제도를 계속 끌고 가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럼 고쳐야죠. 누가 고칩니까, 그거? 제가 고칠까요? 저한테 적금 주실래요? 그럼 제가 고치러 들어갈 테니까. 그렇잖아요. 비유가 똑같잖아요. 5만 명. 5만 명이고 1000명이 딱 나가고, 그럼 2%라니까요. 2%. 100명 있는데 2명 나가는 거나 5만 명인데 1000명 나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거 산수 잘 하셔야 돼요. 이것도 우리 조합에 계신 높은 분들도 못 알아들으시. 그게 그 소리가 말이 되느냐 소리 나는데, 5만 명에 1000명이나 100명에 2명이나 똑같은 얘기라고요. 100명에서 2명 빠져나갔는데 흔들리고 문제가 생겨서 자빠지는 제도가 제대로 된 제도입니까? 2%도 아니고 1%예요, 1%. 100명 중에 한 명 빠져나가는데 99명이 흔들려 버려요. 이 제대로 된 제도입니까? 5만 명 중에 500명 빠져나가면 문제 터진다니까요. 지금 220명 나왔고 9만 몇천 원 나왔는데 그 문제 안 터진다고요? 지금 9만 원 계속 내실 거예요? 그럼 18만 원, 20만 원씩 내실 거예요? 내실 거냐고요? 원금이, 새별이 형님, 원금이 된다고 이야기는 하죠. 10년, 20년 후에. 근데 그 복지회가, 그러니까 원금이 보장된다는 이야기는 문서로 받아야 된다니까, 문서로.
말로는 안 되죠. 원금부터. 그럼 저 특별히 형님 저한테 매달 10만 원씩 5만 원씩만 좀 보내주십시오. 저 원금 보장되는 걸로 말로는 해드릴게요. 보내주시겠어요? 100명 중에 한 명이 빠져나가는데 흔들리는 제도를 안 고치고 있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건 동의하시죠? 우리 서울개인택시와 5만 명 중에 500명 한꺼번에 휙 빠져나가면 문제 생긴다는 거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 안 하세요? 그러시면 지금 200명 정도 나갔는데 220명 중에 나갔는데 999만 원 정도, 9만 3천 원 정도 나오면 500명 정도 나간다 그러면 20만 원이 넘어요. 복지비가 20몇만 원이 나오면 5만 명이 20몇만 원을 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배고프다고 밥 달라는 얘기, 밥 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듯이. 그럼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5만 명이 500명 나가면 복지비 유지 안 됩니다. 그러면 5만 명 중에 500명? 그럼 1%라고요. 1%가 빠져나갔는데 99%가 흔들리는 제도가 문제가 없는 제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떻게 문제가 없는 제도예요? 100명 중에 한 명이 딴 데로 갔다고, 딴 길로 갔다고 해서 99명이 다 쓰러지는 제도를 정상적인 제도입니까? 그 제도가? 그걸 10년, 20년씩 부으라고요? 우리 조합원들이 바보입니까? 우리 조합원들이 바보냐고요? 네? 제 비유가 과장된 건가요? 100% 중에 1% 빠져나가는 거라니까요. 5만 명 중에 500명 빠져나가면 100% 중에 1% 빠져나가는 거라고요. 그나마 그것도 지금 현 상태에서는 들어옵니다. 500명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뭐 국토부에서 단 한 대도 안 사갔지 않습니까? 이번 달 9만 몇천 원 걷는 것, 9만 몇천 원 걷는다는데 그분들 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도 지금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데 그럼 빠져나간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럼 한 명도 빠져나간 게 없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런데 흔들흔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99명, 100명 있는 데서 한 명 빠졌다고 해서 나머지 99명이 자빠지는 제도를 문제없는 제도라고 10년, 20년을 부으라 그러는 거는 말인지 막걸리인지 구분이 안 가고 있어요, 지금. 예? 조합원들은 돈이 아닌가 보죠? 조합원들은 돈이 아닙니까? 이거 터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빨리 대책 만드셔야죠. 이 대책 안 만드시고 뭐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도대체? 네? 여태까지 10년, 20년씩 부으셔서 2천만 원, 3천만 원씩 부으신 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대체? 누가 받아갔어요? 그 원금 어디 있습니까, 그거? 그거 어디 있습니까? 20년 하신 분들, 10년 아까 지금 여기 보시니까 샛별이 형님 지금 10년 부으셨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5만 원, 6만 원씩 부으셨더만 한 6, 7, 800, 7, 800, 7, 800 원금이신 것 같은데 원금 부으셨는데 그 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그 돈 어디로 갔습니까? 받아가신 분이 이미 받아가고 나가셨죠. 그럼 이제 저분이 나가실 때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받아가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제 말이 틀리면 저를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걸로 고소하시겠죠. 조합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돈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거. 허위사실 6% 허위사실 6% 되죠, 제가. 그러면 제가 허위사실 6%로 안 되려고 그러면 지금 샛별이 형님께서 부었던 돈이 어디 은행에 들어와 있다고 아니면 어느 투자신탁에 들어가 있다고 증서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 증서 못 보여주시면 원금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원금도 없는 돈을 우리 보러 10년, 20년씩 계속 부으라고요? 10년, 20년씩 계속 부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100명 있는 중에 한 30명, 40명 빠져나가면 이거 흔들리는 제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또 제가 나쁜 놈입니다. 근데 100명 중에 한 명 빠져나가는데 문제 생긴다니까요. 100명 중에 한 명 빠져나가는데 문제 생기는 제도라고요. 이 제도가 지금 5만 명 중에 5만 명 중에 500명 빠져나가는 거나 100명 중에 한 명 빠져나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꼴 하면 산소 해보시면 알아요. 5만 명 중 500명이라니까 되게 커 보인단 말이에요. 500명이 빠져나가게 해서 그거에 대한 취지가 아니라고요. 예? 100명 중에 한 명 빠져나가는 제도를 안전하고 10년 동안 20년 동안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은 조금 나가길 빌기를 바랍니다라고 물 떠놓고 고사를 지내는 걸 물 떠놓고 고사 지내고 다음 달에 대책이 뭐냐 그러면 다음 달에 조금 나갈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아무 무대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대책을 조합원들한테 안심책이라고 얘기를 내놓으면 우리 5만 조합원의 수장이로서 또 5만 조합원의 조직의 직원이 몇 명인데 그런 대책을 내놔요? 네? 어떻게 그런 대책을 내놓느냐고요. 복지의 원리부터 설명을 다시 하셔야 될 거고요. 그냥 원금이 보장됩니다. 이렇게 복지해서 20년, 30년 되면 이만큼 받아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단계 애들이 하는 얘기라니까요. 그건 다단계 애들이 쓰는 수법이라고요. 어떻게 그 설명을 그렇게 합니까? 한 달에 조합원들이 내시는 돈은 얼마고 그 돈은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 돈은 어느 통장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이 됩니다. 원금이 보장이 된다 그렇다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는 돈은 이미 사는 사람이 받아간 돈이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내가 이번 달에 내는 돈은 이미 2달 전, 석 달 전에 나간 사람이 받아가는 돈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8월 달에 9월 5일 날 조합비에서 빠져나가는 복지회비는 6월 달에 나간 사람들한테 이미 지급된 돈이죠. 지급될 돈이죠. 그러면 원금이 어디가 있어요? 이미 나간 사람한테 주는 돈인데. 그럼 원금이 보장을 어떻게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그 벌어진 치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20대 초반에 그럼 내 후배들한테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0년, 20년 후에. 10년, 20년 후에 젊은 사람들이 그 돈을 낼 것 같습니까? 낼 것 같아요? 원금이 보장이 안 되는 돈을 10년, 20년씩 적금 붓듯이 따박따박 부을 것 같아요? 적금 붓는 돈도 10만 원씩 부으려고 그러면 허리가 휘청휘청 하는데 원금이 보장되는 적금도 그걸 부으려고 그러면 허리가 휘청휘청하고 그래서 낼까 말까 뗄까 말까 고민하는 부분들인데 원금이 보장이 안 되는 부분들을 10년, 20년씩 조합원들한테 우리 후배들한테 내서 그 돈을 받아 나가라. 그렇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된다고 지금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냐고요. 이건 이사장 월급 털어서 될 문제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사장 판공비 털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허지면 수천억이고 수조에 뭐 한 1조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수천억이라고 수천억 최소. 근데 그 대책을 안 만들어 놓으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10년, 20년 하신 분이 지금 한둘이냐고요. 우리 개인택시 조합원님들 중에. 왜 선동질 하느냐고요? 아니 못 받아나가잖아요. 원금이 보장이 안 된다는 돈을 그럼 우리 선배님들한테 계속 붓고 계시라고 그래요? 그게 선동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나 안심책을 마련하셔야지요. 왜 저한테 뭐라고 그러셔요? 원금이 보장된다면서요. 원금이 보장된다는 이야기는 어딘가에는 어느 은행이든 어느 투자증권이든 어느 투자기금이든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를 그 후배들한테 받아나가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된다는 이야기는 개소리죠. 안 그래요? 그럴 것 같으면 저한테 좀 줘요. 제가 원금 보장 다 해드릴 테니까. 예? 제가 보장해드릴 테니까 저한테도 좀 주셔요. 그걸 펀지 사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돈 모금하면, 개인이 그렇게 모금하거나 회사들이 그렇게 모금을 하면 펀지 사기로 형법으로 세고랑 칩니다. 세고랑 쳐요. 그게 다단계의 기본 원리예요. 나는 5만 원을 내지만 너는 나갈 때 다달이 7만 원을 받아 나갈 수 있어. 야, 이자율을 보면 다 5만 원을 네가 붓는데 너는 나갈 때 7만 원을 받는다. 얼마 후에? 10년 후에. 그래? 그러네. 요즘 이자가 3%인데. 그래봐야, 그러면 1억 내봐야 한 달에 300만 원 받는데 여기는 그러면 1억을 내면 7만 원이면 와, 얼마나 10만 원을 내면 2만 원을 받네. 12만 원을 받네. 그럼 20%를 받네. 와, 돈 넣어야지. 그 결론이 어떻게 되죠? 그게 존재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냐고요. 그게 펀지 사기고 다단계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복지회가 펀지 사기라고 다단계라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복지회를 옮겨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단계 쪽을 좀 보면,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내야 돼?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자꾸 내야 되죠. 그래서 누군가는 10만 원 주면 12만 원 준다는 달콤한 유혹에 속아서 계속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죠. 돈이. 그래야 유지가 되죠. 복지회를 옮겨가 보겠습니다. 5만 9천 원을 내고 6만 9천 원을 받아갑니다. 근데 그나마 5만 9천 원이 상한선이라고 정해놨는데 지금 7만 원 넘어섰고 이번 달에 9만 원 넘어선다고 얘기합니다. 5만 9천 원 내고 6만 9천 원 내는 것도 받아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제는 9만 몇천 원 내라고 그래요. 그리고 6만 9천 원 받아가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10년이고 20년이고 자기가 나갈 때 받아갈 수 있는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다 들어온다고 얘기하고요. 근데 500명이 빠져나가면 1%가 빠져나가면 좀 감당 가능합니까? 감당 가능해요? 5만 명 중에 500명이 빠져나가면 감당 가능합니까? 질문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원금은 보장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안 들어오면 원금이, 새내기들이 안 들어오면 원금이 보장이 됩니까? 은행에서 원금이 보장된다는 건 은행이 망해도 보장된다는 이야기예요. 뭘 단서가 다 붙으면 보장이 안 되죠. 아니, 단서가 붙는데 어떻게 그걸 보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서가 안 붙어야 보장이라니까. 은행이 망해도 보장은 되잖아요. 적금은 5천만 원 이하는. 그렇죠?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이 납득을 해야 되겠죠. 5만 9천 원을 내고 6만 9천 원을 받아간다. 이 달콤한 유혹에 납득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다음에 우리 들어올 사람들은 지금 우리보다 선배님들은 두루뭉실 어두워서 넘어갔는데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만 원은 누가 책임져요? 라고 물어볼 거라고요. 어떻게 수익이 생겨요? 라고 물어볼 거라고요. 그때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원금 제가 내는 5만 9천 원의 상한선이라고 정해져 있고 5만 9천 원씩 예를 들어서 따박따박 받아간다 그러면 그 5만 9천 원은 어느 은행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어느 투자 신탁으로 들어가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자신 있으세요? 그거 알려주세요. 그래야 보장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동을 누가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얘들아, 선생님 요즘 결혼 준비 중인 거 알지? 아니 근데 홈스 준비하면서 침대 때문에 결혼 파토날
그게 선동이에요. 조합원님도 저한테 주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한 달에 9만 원씩 줘주세요. 10년씩. 그럼 제가 10년 후에 12만 원씩 챙겨 드릴게요. 누가 믿느냐고요? 누가? 아니 조합은 그래도 믿지 않느냐고. 조합이나 아니 말 못하는 건 똑같아요. 대답 못하는 건 똑같다니까요. 전화 조합이나 은행도 안 맡기고 자기가 딴 데 쓰는 거는 똑같다니까요. 조합은 다만 이미 미리 썼죠. 나가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조합보다 제가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신 차렸을 때 제 통장에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 근데 조합 통장에 남아있을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이미 저 사람한테 줘야 될 돈이거든. 쓸 때를 먼저 만들어 놓고 돈을 걷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원금이 남아있습니까? 이미 지출은 결정이 되고 그리고 걷어들이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선동이지. 우리 방송 앞으로 한 2, 3천 분 정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금이 보장 안 되는 돈을 10년이고 20년이고 부으실 분들은 부으십시오. 뭐 본인 돈 본인이 붓는데 제가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10년이고 20년 부었기 때문에 난 당신들한테 10만 원씩 매달 걷어서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계시면 됩니다. 근데 그 10년 안에 한 번이라도 삐끗해서 터지면 여러분들의 돈은 다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나는 20년을 하는데 19년 차에 터지면 그분은 원금을 건질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10년을 하고 있는데 11년 차에 터지면 그 원금은 받아갈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금을 받아갈 수 있다고 우기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 원금을 우기시는 분한테 원금 받을 수 있다는 각서나 문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터지면 지금부터 1년간 부으신 분들은 내년 이맘때 터지면 11개월 부으신 분들은 원금을 찾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터지는 시점과 나간 시점, 본인이 나간 시점과 똑같아도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 안 걷어주니까. 책정만, 금액만 책정되면 뭐예요? 걷어서 땡겨줘야 될 부분이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한 3개월 걸리거든요. 최소한 내가 나가고 3개월 정도는 여유 기간을 안 터져야 내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이라는 건 복지의 돈입니다. 내가 차를 팔고 나가든 또 다른 사태에 벌어져서 차를 어쨌든 개인 택시를 그만하고 3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돈이 통장이 들어와야 그게 안 터진 거예요. 내가 개인 택시를 하고 있는 한은 언제 터져도 이 제도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작에 저것도 헛소리하고 앉았다 또. 그래 헛소리하고 앉았지. 그래 맞아. 저것도 헛소리하고 앉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100명 중에 1명이 없다고 해서 쓰러지는 조직은 문제가 있는 조직입니까? 없는 조직입니까? 100명 중에 1명이 탈퇴한다고 해서 조직이 운영이 안 되면 그 조직은 문제가 있는 조직입니까? 문제가 없는 조직입니까? 문제 있는 조직이죠. 5만 명 중에 500명이 빠져나가면 복지회가 상당히 많이 흔들릴 겁니다. 문제가 있는 제도입니까? 문제가 없는 제도입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제가 쓸데없는 소리, 미친 소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 재산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남이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본인 재산은 본인이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태는 국철 이사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철이 이사장이 만들어 놓은 제도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국철이 이사장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현직 이사장이고 제도를 선보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박원섭 씨도 손을 못 보고 진장은 씨도 손을 못 봅니다. 채팅방에 보신 우리 5만 조합원 중에 이 제도를 선보실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국철 이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제도를 만들어낸 것은 국철 이사장이 아닙니다. 또 책임에 대한 부분들도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든 원죄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복지회장이고 현직 서울개인택시 이사장입니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손볼 권리는 국철 이사장한테 있습니다. 손 안 보고 다음 정권으로 넘기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에도 문제가 안 생기고 있다면 그나마 또 봐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저번 달 7만 3천 원, 7만 2천 몇백 원 더 걷었죠? 이번 달 9만 몇천 원 걷는답니다. 더 걷었단 말이에요. 훨씬 더 걷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폭이 더 커졌습니다. 그 다음 달에 얼마나 걷을지 아세요? 모르시죠? 깜깜이에요. 석 달 후에 얼마를 거둘지 모른다니까요. 당장 10월 달에 얼마 복지회비 거둘 줄 아는 계산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몇 명 나갈지 모르니까. 1일부터 29일까지 한 명도 안 나가다가 29일날 갑자기 매매가 한 500대가 이루어져 버렸어. 그런 상태에서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번 11월 달에 복지회비가 얼마 나올 거라고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왜? 아직 얼마 나갔는지 모르니까. 9월 달에 몇 명 나가는지 봐야 하니까. 8월 달에 몇 명 나가는지 봐야 그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3개월 후에 얼마 거둘지를 아무도 모르는 제도가 문제가 없는 제도입니까? 이거 문제 있는 제도예요. 100명 중에 1명 나가면 흔들리는 제도가 문제 없는 제도입니까? 문제 있는 제도예요. 5만 명 중에 500명 빠져나가면 흔들리는 제도가 문제 없는 제도입니까? 문제 있는 제도예요. 문제 있는 제도에 어떻게 원금이 보장된다는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럼 누가 선동하고 있는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제가 어느 분한테 말씀드렸더니 복지의 문제는 좀 거론 안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탈퇴하셨어요. 복지에는 건들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은 탈퇴했더라고요. 우리 조직이 그래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우리 조직이 그렇습니다. 복지회를 막 그러면 안 되지. 복지회는 안전한 제도지. 복지회는 뭐 끄떡없는 제도지. 근데 본인은 탈퇴했대. 그리고 그 돈을 은행에다 적금 붓는데. 그런 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국철이 사장님 면허 따신 지 얼마 되셨어요? 면허 따신 지 얼마 되셨나요? 저는 2016년 4월 27일 날 개인택시 면허가 나왔습니다. 국철이 이사장님 면허 따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국철이 이사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국철이 이사장님 복지에 가입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그 두 가지 자료 한번 보여줘 보세요. 과연 시작과 동시에 하셨는지 아니면 중간에 탈퇴하시고 다시 들어오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이사장 나오는 선거 때문에 가입하셨는지 국철이 이사장님 한번 까보시자고요. 저는 애당초 가입 안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복지회가 문제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저는 아는 이유를 당당하게 밝혀요. 애당초 첫
가입할 때부터 복지에는 가입 안 했습니다. 왜? 무조건 터진다고 봤기 때문에. 국토이사님 복지에 가입 내역 한번 까실 자신 있으세요? 그러면 면허 받으신 날짜와 면허 사신 날짜와 복지에 가입 날짜가 같습니까? 아니면 쭉 안 하시다가 가입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선거, 이사장 선거 나오기 얼마 전에 하셨습니까? 그리고 복지에 안전하다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안 되지 않나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합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여러분들 주변에 복지회가 탄탄하고 안전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면 차용증 써달라고 그러세요. 뭐 다른 것도 앞으로 향후 발생된 거는 필요 없고, 내가 여태까지 지금 부어져 있는 돈 있잖아. 그거 안전하다며. 그 돈 나중에 나오면 줄 테니까 너 가져. 그 대신 너 나한테 그만큼 줘. 차용증 써줘봐. 써줄 사람이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이 또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남는 장사잖아요. 앞으로 내가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럼 더 불어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써줄 사람 직접자 없어요. 내가 그걸 왜 써주느냐 그러겠죠. 딜하자 그래 봐봐요. 안전하다며. 안 망한다며. 그럼 넌 따따블 놀이 하잖아. 지금부터 나오는 이자 너 다 줄게. 두 번만 검증해보면 답이 나와요.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왜 진심을 이야기하는지. 부업으로 생활비를 번다고? 도대체 어디서 버는 거지? 그래서 나도 해야겠어라면 원금이 보장돼? 어느 은행에 있어? 어느 투자신탁에 있어? 아니 그런 건 없어. 근데 어떻게 원금이 보장돼? 거짓말이지. 왜 속아요 여러분들? 왜 속냐고요? 우리 바보입니까? 돈 조합해서 내라면 내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한두 푼이래 무슨 얘기를 하죠. 9만 원씩 거두면 자꾸 계산하고도 단위가 너무 많아서 잊어버려요. 45억이에요 45억. 45억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내보내준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한 달에? 이번 달 9만 원이래요 정현성님. 9만 3천 원인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번 달 앞으로 이제 아직 청구는 안 하고 이제 계산해서 지금 아마 인쇄 찍는 모양이에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진짜냐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한 8만 5천 원 나올 수도 있어. 말은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9만 3천 얼마라고 그러는데 제가 반드시 맞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맞는 건 아닌데 9만 원 정도 나온다. 9만 원 좀 넘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9만 몇천 원 넘게 나오면 한 번 더 방송할 예정입니다. 안 불안하세요? 이미 전조 증상이 오고 있는데 흔들리고 있는데 안 불안하시냐고요? 저는 불안해서 탈퇴했다니까요. 아예 가입도 안 했다니까요. 저희 외삼촌 25년 부신 거 탈퇴시켰다니까요. 지금 요걸 태백이로 먹고 있죠. 개택사랑님 그러시네요. 복지를 탈퇴했다가 이사장 선거에 나오면서 다시 재가입했다고. 왜 탈퇴했겠어요? 목돈이 필요해서? 이자 더 많이 주는데? 이자 막 10%씩 붙는데? 그럼 국토이사장님 재산이 하나도 없어지죠. 적금 하나도 안 보여준다고. 그쵸? 말이라는 건 자기가 행동하고 말하고 같아야 돼요. 이자 10%를 주는 그 좋은 제도를 왜 은행에 놔두고 은행에다 적금을 부어요. 그렇잖아요. 적금 부어봐야 2%인데 3%인데.
2%, 3%인데. 복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들린다고 이야기해도 복지 측에서는 저한테 할 말이 없을 거예요. 59,000원이 한계인데 7만 몇천 원 걷어놓으면 흔들린 거죠. 저번 달 이미 그건 벌어진 사실이고 팩트고, 이번 달에는 93,000원 나온답니다.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팩트로 확정을 짓지는 못합니다, 제가. 그런데 만약에 93,000원이 9만 몇천 원이 부과가 된다면 이건 무조건 흔들리는 겁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남이 안 지켜줍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습니다. 답이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으려면.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못 알아들여도 어차피 저건 별 관계없다는 거. 그게 한 가지 다행이긴 합니다. 1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서는 카카오의 문제점들, 또 모빌리티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벌써 2시 13분이네. 그래도 2부는 해야 되겠죠? 2부에서 뵙겠습니다.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시TV 진장원이었습니다. 복지에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10년, 20년 후에 내가 10년, 20년 후에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부입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땀에 젖은 질주, 완벽을 위한 집중, 수만 번의 도약, 끝없는 훈련의 시간. 오직 이 순간을 위해. You know what? We're gonna win. 가자. 안녕하세요. 매달 마지막 주 함께하는 방과 후 해시태그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합니다. 권기홍 작가님 모습